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도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게 되게 스스로 이제 항상 내면에 충돌이 생겨요. 방송할 때마다. 왜냐면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결국 도달할 수 없고 결과가 좋지 못한 게 이 세계인데 타인의 이야기가 과연 얼마나 그들한테 유의미할까? 그런 무거운 마음들이 항상 들다 보니까 방송을 할 때 계속 힘을 주고 말하게 되는 요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방송을 할 때 태도가 참 중요하다. 내가 그들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에서도 멀어져야 되고, 무겁게 한다고 해서 진중어리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가볍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달하는 이는 그냥 유쾌하고 가볍게 그러면서도 쾌활하게 말을 전하는 것에 그쳐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차피 죽을 사람은 죽고 또 살 사람은 사는 이 세계에서 내가 신인이 아닌 이상해야 모두를 구할 수가 없으니 그러면은 귀 있는 사람들만 들어라. 여기서 말하는 귀는 물리적으로 붙어있는 그 귀 말고 들을 수 있는 지혜로움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있는 사람은 듣고 없는 사람은 안 듣고 못 듣는 거지, 안 듣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가장 핫했던 테마 종목을 볼 거예요. 테마 종목을 볼 건데 왜 테마를 보는지에 대한 간단한 이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론은 그러면 왜 배워야 되냐? 이론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릇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릇 안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데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릇이 있어야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릇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주식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주식은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주식이 아름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인정해야 돼. 무엇을 인정해야 될까요? 그것은 주식은 정의로움으로 도덕성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돈에 의해서. 돈은 감정이 없어요. 그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대할 때 감정이 없기 때문에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게 오류냐면 인간은 감정 투성이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저 멀리 던져버리고 기계로 승부한다. 왜? 주식은 기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기계가 된다. 우리가 코딩을 하려면은 컴퓨터의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주식을 하려면은 주식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그 주식의 언어에 가장 많이 방해를 주는 게 감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감정을 따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장치를 만들어야. 그러면 장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장치를 만들려면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금액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을 베팅을 했어요. 베팅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냥. 베팅을 했는데 직장 생활에 손이 안 잡혀. 손이 안 잡혀요. 자꾸 호가창을 쳐다보게 되고 쓸데없이 토론방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죠. 그러면 10만 원을 베팅할 수 있는 깜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0,000원을 했더니 하루 종일 쳐다보지 않을 자신이 있어. 난 내 생활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어. 그러면 10,000원은 감당할 수 있는 깜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인데 이제 자기 깜냥이 누군가한테는 100만 원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50만 원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건 각자 다른 거죠. 자기 깜냥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깜냥을 찾으면 그 깜냥으로 베팅을 했을 때 만약에 돈을 벌어요. 그러면 돈을 벌어 11만 원이 됐어. 그 돈이. 우연히 10만 원이었던 게 11만 원이 됐네? 그러면 그대로 11만 원으로 베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을 했는데 11만 원이 됐어. 성공 사례가 생겼으니까 이번에는 20만 원으로 해볼까? 이게 아니라 돈이 오른 만큼만 자기 깜냥이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깜냥의 변화는 내가 주식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수익에 비례하는 거지 자신의 각오와 다짐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기의 깜냥을 아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내 나이가 50인데 깜냥이 예를 들어서 5만 원밖에 안 돼. 그럼 부끄러운 건가? 부끄러운 게 아니죠. 자신의 분수와 주제를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의 주제를 알았을 때 가장 지혜로운 순간이 탄생하거든요. 근데 자기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면 금방 자빠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의 주제를 아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그 돈이 사라져도 나랑 관계가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이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깜냥을 키워나가는 것은 자신의 투자 금액이 증가하는 만큼 자신의 깜냥은 늘어나는 겁니다. 10만 원이 100만 원이 됐어. 10배가 딴 거죠. 그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와, 1000만 원으로 시작했었으면 지금쯤 10억이었을 텐데 아예 처음부터 1000만 원으로 시작할 걸.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절대 인간의 심리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자기의 그릇만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릇을 늘리려면 그만큼 수익에 대한 경험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금액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표현할게요.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원칙이 나오려면 나 자신은 장기 투자인가 아니면 단기 투자인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금액의 변동성이 너무 괴로워서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단타하는 분들 욕을 해요. 그거는 이제 투자자의 기법에 따라서 다른 건데,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장기 투자가 곧 선이고 아름다움이고 정의로운 건 줄 알아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떤 스타일의 성향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금액 자기 분수를 알고 나는 어떤 스타일의 투자 성향인지를 알아야 돼요. 빨리 단숨에 결과를 보고 싶어. 그러면은 장기가 아니고 단기 투자로 가셔야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채널은 장기냐 단기냐? 우리 채널은 단기 투자의 성향의 사람이 봐야 할 방송이에요. 반드시.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이 진행을 하냐면, 제가 하는 투자 방식은 시간이 없어도 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이고, 특정 시간에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닙니다.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상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자동 매매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자동 매매는 어떻게 하느냐? 키움증권에서 진행하며 반드시 어플을 활용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하드웨어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차차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종목에 들어가느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죠. 오늘은 종목을 발굴해야 하는데, 발굴하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첫 번째, 오늘의 테마는 누가 잘 나갔느냐. 그 테마 중에서 대장과 부대장과 3대장은 누구인가. 요거를 봅니다. 그러면 이제 3대장 확인되었으면 눌림목은 어디인가, 몇 퍼센트를 먹고 익절을 하며 손절은 언제 하는가. 요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물음이고요. 이 물음에 적절한 답을 해 나가는 것이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오늘 제일 잘 나갔던 종목을 확인을 해본다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테마네요. 스테이블 코인에서 오늘 제일 잘 나갔던 친구가 헥토파이낸셜이네요. 헥토파이낸셜. 자, 이 친구가 뭐 하는 종목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어디에 눌릴 거냐가 중요한데, 그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냐? 가장 많이 부딪히는 선을 확인을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보니까 여기 부딪혔고요. 잠시만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자, 여기 좀 부딪혔죠? 여기 또 부딪히죠? 자, 여기 부딪히죠? 여기 부딪히죠? 여기 또 부딪히죠? 이 무슨 말이에요? 가장 많이 부딪힌 자리에 도달할 것이다. 자, 두 번째, 여기 보면은 거래량 보이시죠? 그러면 그 거래량을 찍어 보면 이쯤, 이 자리, 이렇게 거래량이 있는데, 이 거래량의 박스를 그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많이 부딪혔던 저항의 자리가 이 자리였네요. 그죠? 이쪽 부근이고, 한 번에 돌파를 못할 가능성이 있죠. 다시 내려오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부딪혔다가 여기에서 부딪혔다가 나중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박스에서 내려올 때 이 자리에서 다시 반등할 확률이 높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우리는 기다렸다가
이 자리에 내려오는 순간에 매수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언제 내려올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자동 매매를 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동 매매를 써야 되는 원리, 왜 아무 때나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을 한다고 했을 때 하루 종일 주식을 찾아보는 일은 가정을 파괴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이죠. 미친놈이죠. 정신 나간 일이게 되는 겁니다. 주식을 할 때 넉넉한 여백을 가지고 해야죠. 그래야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 매매 기법을 사용합니다.